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장애아동 수는 늘고 있지만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순직 일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일어난 가운데 교사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교육 환경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조선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조선 최고의 소금을 만들어내던 곳이 낙동강 합구 명지 일대였습니다. 부산의 소금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어촌민속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 혹은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학교에는 다니지 못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특수교육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방안 간담회 자리입니다. 장애 학생을 둔 부모의 절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계절학교 외부기관에 있는 계절학교 갔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절학교가 연약할까 해서 제가 부산 교육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절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강사비만 하더라도 시간당 35,000원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 한 명이 아닌 5명에서 7명 사이를 보는데 선생님 한 분이 35,000원 받고 케어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교육 당국자의 답변도 이어집니다. 시간당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적절한 강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급 학교급의 재료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들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특수교사 1명이 돌보는 학생은 지난해 5.1명으로 10년 전 4명에서 더 늘었습니다. 또 특수학교에선 모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470곳 중 130곳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에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 강사 지원, 대안학교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느린 학습자 학교가 부산에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들은 특수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전문적인 느린 학습자 학교가 생겨야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사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조금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5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8억 5천만 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조례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순직 일주기를 맞아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교사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교육 환경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과도한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서희초 A 교사. 부산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노력도 이어졌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작년에 서희초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긴 했으나 다시 잠잠해졌던 교권 침해가 요즘 들어 다시 심해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주변의 젊은 선생님들은 이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갖고 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교사들의 몫입니다. 민원 대응하거나 학생이 이렇게 분리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에 분리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을 담당하는 것 역시 이제 또 다시 교사에게 몫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피부로 많이 못 와닿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좀 충분해야 될 것 같고요. 교사들은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각종 이제 법률도 개정되어 있지만 제일 좀 핵심인 아동복지법상의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 보니 여전히 이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좀 법 개정까지 좀 같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제2, 제3의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조선업계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역조선소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면하는 방안을 건의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은 특성상 선박을 건조하려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바다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 한계까지를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 부르는데 조선소들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인접한 육지에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부산의 경우 조선소들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울산이나 거제 지역의 대형 조선소에 비해 많게는 14배나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토지 가격이 오르면 공유수면 점 사용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중소중견업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조그만 기업도 적게는 2억, 많게는 경기업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이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중소조선사와 선박 수리업체 140여 곳이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 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K조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도 소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소금이 명지소금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산 소금의 역사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어촌민속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최고의 염전이었습니다. 명지 일대에서 생산되던 전통소금 자염은 일제강점기 이후 쇠퇴한 뒤 그 자리에는 파밭이, 또 그 이후 지금은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린 명지지만 예전에는 정말 좋은 소금이었고요. 그 대동여지도의 김종호 선생님도 자염 최성이라고 하여서 정말 우리 끓인 소금이 최고로 번성한 곳이라는 그런 또 지도에도까지 특산물 표시를 하셨어요. 부산의 소금 역사를 엿보는 부산 짠내가 그리워지면전이 어촌민속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자염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명지가 왜 최고의 소금 생산지였는지, 그 가치는 어떠했는지 역사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갯벌이 많았고 우선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주 영양가가 많은 흙이었습니다. 천일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전통 소금인 저 자염 끓인 소금도 그 갯벌이 없으면 전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또 당시 소금과 관련된 문화를 비롯해 소금에서 유래된 강서구 지명 이야기들도 소개됩니다. 부산 짠내가 그리워지면 저는 부산 어촌민속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4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 제12대 지회장에 주식회사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9일 오전 그랜드모먼트 대연회장에서 지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제11대 최금식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수태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이날 새로 취임한 이수태 회장의 아들인 이민걸 파나시아 대표이사와 며느리인 김현민 씨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관은 지난 2020년 제주에서 첫 문을 연 뒤 이번이 8번째인데요. 부산만의 독특한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사방이 장미꽃밭입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뿐만 아니라 꽃향기도 느껴집니다. 미로와 같은 어둠의 공간을 지나면 새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영상들. 태초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듯합니다. 전 세계 700만 명이 방문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9월 말에 제주를 시작으로 21년 여수 강릉, 그리고 22년부터는 이제 해외 확산을 하기 시작해서 22년에 홍콩, 23년에 중국 청두,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렇게 7개의 전시관을 오픈을 했고 이곳 아르테 뮤지엄 부산이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개관했던 전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1,700평 정도를 사용하는 이제 국내의 4번째 그리고 아마도 국내의 마지막 전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전시관의 주제는 순환입니다. 19개 공간에서 작품이 선보이는데 이 중 16개가 처음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의 명화들을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한 작품들은 부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각 아르테 뮤지엄의 가든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각 지역의 소재, 지역의 인문학적인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한 작품들을 제작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곳 부산에서도 저희가 이제 스테레이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마도 부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갈매기, 부산에 가면 이제 이런 음악에 맞춰서 부산의 여러 가지 자연 요소,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이곳 부산에서만 특별히 상영이 됩니다. 이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민간 자본 2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2년 부산시가 유치 협약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전시관 측은 방문객 수요에 맞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작품들을 순회 전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 부산 전시관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낙동강 세계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건설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라며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엄궁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이 미흡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자연유산위원회에선 건설 승인을 권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가 건설 승인을 기정사실화해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교량 건설에 따른 서식지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엉터리 통계로 내린 결론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량이 줄고 있는데 자기도 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들은 명지대교나 수정터널, 배경터널 모든 것에서 다 일반 비전문가들이 해도 그만큼 맞출 수 있는 정도도 못 맞춘.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부정과 부패에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비롯해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 의견도 공정히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정에서 불과 30분 정도 겨우 설명 시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들을 설명 공간에서 퇴장시킨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부산시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자연유산위원회는 18일 낙동강 일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철새 대체 서식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 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법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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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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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그 말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바다에 버려도 좋다, 위법하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앞바다에 와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모르겠고 그 자체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국제재판 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권을 포기한 판결입니다. 이건.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 4천여 톤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8차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동해안 쪽에 고리 원전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그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오염수가 동해 바다로 흘러갔을 때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일본은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당연합니다. 우리 바로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이런 큰 사고가 터져서 이게 언젠가는 이제 우리 그네로 이게 흘러올 텐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고 또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져야 되는 그런 엄중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경단체로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장기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이 엉뚱하게도 고급 수입차들의 주차장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이곳은 장림 분해치아를 찾는 관광객 전용 주차장.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달 전 주차한 차량과 비교해보니 70% 이상이 같은 차량입니다. 얌체 장기 주차 차량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 비어가 있길래 그 자리에 대는데. 이 고급 수입차도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들 차량 역시 한 달 넘게 장기 주차된 차량, 연락처도 없습니다. 중고 매매 차량이 와가지고 한번 장기 주차하는 걸 봤고요. 그런 차량 때문에 그때는 진짜 될 데가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주차난이 부족할 때가 있을 정도로 했을 때는 조금 짜증도 나고. 이곳을 찾은 일부 운전자들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려다 얌체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를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있네. 보통 되면은 많이 비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된 부산 북구 문화 빙상센터. 이것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영 주차장 안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오래 세워져 있었는지 먼지가 가득합니다. 방치 차량 곁에는 고급 수입차들도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무료 공영 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급 외제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해보니 인근 고급 수입차 업체 직원 차량입니다. 부산 실내 빙상장과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고급 수입차 업체 직원 차량만 10대가 넘습니다. 공동 주차장 1층에 1층 직원들이 주차하는 걸 말씀하시는 가장 밑에 층 1층에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동안 얌체 장기 주차 차량을 알면서도 단속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이달부터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한 뒤 이동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7월 10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얌체 장기 주차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자 아예 무료 공영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간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여자는 다그레가 공연됩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오페라 공연을 위해 무대 앞 좌석을 제거하고 오케스트라를 배치해 8월 공연에 이어 9월에는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부산 소극장 오페라 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과 더불어 시민들이 오페라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